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투자 종목마다 포인트는 틀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오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관련된 해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최근에 책을 작년에 써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종목을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포인트로 기준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실적, 두 번째는 이슈, 수급, 차트, 성장성, 뭐 이런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경남스틸과 큐라클인데, 그럼 한 종목씩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5가지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일 처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떤 주체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스틸부터 보도록 하죠. 경남스틸은 잘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냄새가 팍 풍기죠. 스틸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철강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철강 쪽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홍준표 의원 있죠. 홍준표 의원의 인맥, 정치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1분기 22억.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놓고 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가장 많이 받는지가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이유 자체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인맥 관련된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적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나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이 추이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 상당히 더 좋은 한 8, 90억 정도, 그리고 EPS도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 1200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이 홍준표 의원과의 인맥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다른 괜찮은 흐름이지만, 최근에 어떤 종목, 어떤 흐름으로 이슈로 올라가는지를 판가름을 하시면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종목 이슈로 상승을 했다. 근데 실적도 나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만 봐도 지금 PER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이제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엔 철강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철강 관련된 가격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제 철강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에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이제 실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기반적으로 차트 흐름도 괜찮고, 차트 흐름도 괜찮은 흐름에서 수급도 괜찮고,
하지만 이게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성장성보다는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슈가 되다 보니 차트와 수급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역시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차트 흐름에 대한 흐름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더 해드리면, 뭐 단기적인 흐름은 이제 5,630원을 고점을 돌파를 하면 뭐 6,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이 수급이 좀 진정이 되면, 조정이 나오면 5,000원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큐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시죠. 큐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에 대한 평가를 지닐 수 있는 부분은 실적보다는 이제 성장성이나, 그리고 최근에 뭐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차트 흐름, 그리고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최근에 그나마 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있는 쪽은 이제 진단 쪽, 백신 쪽, 백신 진단과 백신 이 CMO,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동사는 이제 세계 최초로 혈관 내 피 기능 장애 차단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뒷받침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참고로 동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5년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도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로 실적보다는 차트나 수급, 그리고 이슈에 민감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 부분은 이제 백신과 그리고 진단 뭐 이런 쪽보다는 차트 수급에 대한 흐름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결과적으로는 이슈 빼고 실적 빼고 뭐 성장성적인 부분과 차트 흐름, 수급적인 흐름,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은 이제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인맥 테마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실적도 나름 괜찮고 차트나 수급, 하지만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이 좀 점수를 좀 낮게 형성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큐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반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하죠. 이슈는 이제 최근에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 코로나 진단, 백신, 그리고 이 CMO 위탁 생산, 뭐 이런 쪽이 강한 흐름이니까 이슈도 좀 약한 흐름이고, 결국에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과 차트나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실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시는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뭐 언급을 해드리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추이 자체가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이런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추이가 좀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49,000원, 8,000원 정도는 유지하는 시점에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5만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5만원에서 55,000원 유지를 하면 보유를 하시고, 다시 6만원 이상 안착을 하면 추이 자체는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원 정도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평가를 하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이 난치성 혈관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의 치료제 동사에 대한 이제 마켓 쉐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상당히 좀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업황이나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이 치료제 관련된 시장의 난치성적인 부분에 얼마만큼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장이 얼마만큼 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틀리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들이죠. 그리고 대형주들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락한 거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3분기, 4분기가 나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떨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되레 주가가 이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이슈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